브라질의 이제 음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브라질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브라질을 개발한 포르투갈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먹는 건 무엇이냐? 이게 원래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흘러가서 중동 사람들이 먹던 쌀이 포르투갈 상인들까지 간 겁니다. 유럽에도 퍼진 거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먹다 보니, 이게 입에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찌됐건 뭐 맛도 좋고 생산성도 좋기 때문에 쌀을 많이 먹는 문화. 이거 사실도 프랑스 뭐 그쯤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쌀을 생산하는 이런 여건이 안 좋습니다. 토양이. 그러다 보니 못 먹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그 밑으로 그 중동 지방만 해도 그래도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가지고 쌀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 문화가 브라질까지 오게 되면서 다들 누구나 다 같이 다 이렇게 쌀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브라질 사람들의 그냥 한 끼 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이시죠? 제 이 마우스 보시는 것 같이, 커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쌀 있고요. 고기 한 조각 있고요. 여기 또 이건 저 렌틸 콩인데 보통 이제 콩이 있고요. 샐러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제가 음식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이제 뷔페 이런 데 가서 담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 쌀 있고요. 흰쌀밥. 이게 당연히 한국식 같은 그런 좋은 이런 촉촉한 쌀은 아니고 기름에 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찌는 건데요. 흩날리는 쌀이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콩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콩이 아니고 팥입니다. 팥. 그래서 이제 페이정이 있고요. 샐러드 거리가 이렇게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감자튀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달걀도 있든가 아니면 소고기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돼지고기를 주면요. 안 먹는 사람이 많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다. 또 뭐 이런 뭐 거부감이 있고, 또한 닭고기도 뭐 이거 뭐 소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먹는 거다. 싸게 먹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가격보다 취향에 따라, 아니 난 돼지고기가 더 좋은데, 아니 난 닭고기가 좋은데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브라질은 다 대부분이 소고기를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보면요, 잠깐만 또 누가 또 질문하셨는데요. 한국에서 브라질로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브라질로 송금하려면요, 뭐 그 사람, 여기 브라질 사람이 계좌로 송금을 하시든가, 그러면 수수료나 뭐 이런 거로 세금으로 또 환율 차가 또 굉장히 넣습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20% 정도 감안하시고 또 보내셔야 되든가, 아니면 요즘에 송금해주는 한국의 뭐 유니언 뭐 웨스턴 유니언인가 뭐 이런 거,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수수료를 많이 떼는 겁니다. 예, 또 시차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브라질 음식은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이게 일반적인 이제 한 끼 식사입니다. 이게 돈이라든가, 뭘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 지위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을 조절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안 먹고, 팥이라는 것은 안 먹고, 또 어떤 분은 또 쌀을 안 먹습니다. 살찐다고. 건강식만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채식주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는 브라질 사람의 쌀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브라질에서는 쌀 가져오고 소고기를 많이 먹지만, 예전부터 이곳에서 나고 있던, 그러니까 초창기 개척시대 1500, 1600년, 1700년 이때 보면요, 지방에 가면 쌀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게 재배가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곳 인디오들이 현지에서 먹던 음식을 많이 보고 카피해서 현지에서 많이 현지화된 겁니다. 그래서 먹던 것이 브라질 특유의 음식이 되는데요. 이어서 가다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주문해서 받은 일반적인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지금 팥이 깔려 있고요. 여기 보이지 않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흰쌀밥,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소갈비 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보시는 그 샐러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누가 보면 이제 무슨 개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요. 제 사진이고요. 제가 옆집에서 사와서 먹던 이런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이걸 하나 꿀떡 다 먹는데, 요즘에 또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돼서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제 파로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파로파가 이렇게 가루로 만든 것인데요. 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가루에다가 여러 가지 뭐 마늘, 오일, 또 이제 뭐 소금, 뭐 베이컨, 또 뭐 이런 것을 또 뭐 파슬리 이런 걸 넣어서 볶아서 먹는데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파로파를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이 남미가 원산지인 만조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조카, 브라질에서도 만조카, 아이빙, 마카시에라 등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게 다 인도 말입니다. 인도가 쓰던 말들이 10개 남았는데요.
여기서 난 거를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동남아시아로 퍼지게 되면 그쪽에서 카사바 또는 마니옥 또는 타피오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뿌리입니다. 뿌리.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뭐 이런 밀림에서 숲속에서 살던 인디어들은 이런 것을 그냥 깨서 씻어서 벗겨서 뭐 구워서 삶아서 갈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 같이 오른쪽 보는 것처럼 좀 고구마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게 꼭 고구마하고 감자 사이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두께가 달라집니다. 이제 점점 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갈아서 이거 짜서 그것도 끓여서 또 가루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생으로 먹게 되면은 독성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열을 가하든가 햇볕에 말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만주오카가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한국에서 만드는 소주의 가장 큰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분율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옥수수나 쌀이나 찹쌀이나 이런 것보다 전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싼 겁니다. 이게 만들기에. 그러다 보니 재배력도 빨리 자라고 하기 때문에 만주오카가 한국에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먹는 라면에도 이 만주오카 전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다들 뭐 타피오카 가루 뭐 이런 거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만주오카를 또 이어가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하얀색, 뭐 노란색, 뭐 가른색,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살짝 설명드리면요. 만주오카를 갈아서 이 갈면은 이제 즙이 나오고 또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걸 또 갈면서 말리느냐, 끓이느냐, 볶느냐, 또 아니면은 한 통에다 모아두면은 막걸리 만든 것 같이 숙성이 됩니다. 그러면 숙성된 것을 다시 끓이게 되든가,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 2, 3, 4, 5번과 같이 여러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1번과 같이 완전 전분가루 같이 되는 거 있는가 하면은, 4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벌써 이것은 한번 볶은 겁니다. 햇볕에도 말리고 해서. 이것을 흰쌀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팥, 그리고 그 위에다 고기 하고 했을 때 이걸 가루를 뿌려서 먹으면요, 특유의 이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예전에 한 번에 또 밥 나눠줄 때 갔더니 이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북동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쪽 사람들은 하도 먹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누가 또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브라질 닭고기 한국에 많이, 예, 맞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브라질이 세계에서 닭고기를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한국에다 이제 외국에다 수출용으로 좀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1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닭고기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브라질 거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브라질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염통. 그리고 닭발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에 안 들어가고 중국으로 다 빼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이 먹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카사바, 또 뭐 아프리카 감자, 카사바랑 타피오카랑 같은 거에 맞습니다.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하지만 이게 당연히 그 만디오카라고 이거 하는 것도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 지나면서 동남아에서 다른 종류의 이제 타피오카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참고로 브라질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한국에서는 타피오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타피오카라고 하면 무엇이냐? 어, 자, 이게 브라질 타피오카입니다. 뭐냐? 타피오카 이 가루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구우면은요,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그냥 가루를 넣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녹으면서 널쩍하게 펴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토핑을 넣어서 뭐 고기를 넣어서 넣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치즈를 넣는다라든가 라고 해서 먹는 걸 여기서는 타피오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뭐 타피오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여기 브라질 타피오카라고 하는 거는 음식 이름이지 이런 가루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타피오카 만들기. 이게 다 한국에서는 다 이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제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타피오카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해서 무쇠 위에 올려놓고요. 넓게 펴주고요. 그럼 시간이 지르면 약간 뒤집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코코넛 이렇게 갈은 것을 넣고 또 거기다가 연유를 넣어서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타피오카가 된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는 것이 쫄깃한 맛이 빛나는 타피오카 브라질 먹거리 이야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어서 이 타피오카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아, 예, 부빠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절실한 겁니다. 아주 정말 고맙습니다. 예, 후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타피오카 가루, 그러니까 만조카 가루, 여기서는 만조카 가루고요. 이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밥에다 뿌려 먹지만 어떤 하냐면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넣고 베이컨 넣고 볶다가 어느 순간 이 가루를 넣고 거기다가 달걀, 피망, 양파 이런 걸 넣어서 볶게 되면은 이걸 다 묶습니다. 그러니까 다 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파로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로파가 되면요. 이 파로파를 가지고 밥을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면은 굉장히 맛있는데 그러니까 가루만 살짝 기름에 이런 고기 종류와 볶는 거와 아니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뭐 당근, 양파와 같이 이렇게 촉촉하게 만드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와 먹을 때는 굉장히 이게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달걀을 삶아서 으깨서 넣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마요네즈에 감자, 당근 넣고 뭐 달걀 삶은 거 넣는데 여러 종류가 바뀌는 것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파로파는 이게 무궁무진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고 파로파 종류가 3-4가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향에 따라 먹는 게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자, 그리고 또띠아, 예, 또띠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띠아가 여러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타피오카 가루라는 게 만조카 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한데 한국에서도 이게 팝니다. 제가 알기로 팔아요. 근데 전분 가루로 된 건 안 됩니다. 완전 이렇게 전분 가루 된 건 아니고 이게 알갱이가 있습니다. 옥수수 막 가른 것은 알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팬에다 놓으면은 이게 녹아지면서 이게 서로 이제 이게 끈적끈적하게 달랍게 되면서 되는데 또때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아침에 이걸 먹으면요. 굉장히 쫄깃하고 사실 타피오카만 만들어서 먹으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짜지도 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치즈나 햄을 넣다라든가 고기를 넣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유와 뭐 코코넛 넣는다라든가 뭐 취향에 따라서 뭐 단짠해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 브라질 타피오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 동영상에 보면요. 그런 종류별로 설명이 역사가 다 돼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순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또, 마켓에서 타피오카 가루를 파나요? 예, 팝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타피오카 가루도 이게 완전 전분도 있지만 이 타피오카가 또 뭐냐면 이렇게 그 단맛 나는 게 있고요. 단맛 나는 거는 이제 그런 제과용이나 뭘 만들 때 쓰는 거고 하고요. 이렇게 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를 촉촉한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 동영상 이제 거기만 보시면 그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파로파가 브라질 음식에 쌀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나그레츠라고 있습니다. 비나그레츠라고 하면 이제 비나가 그냥 뭐라고 될까 이런 그냥 와인 식초를 뜻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음식이 섞였는데 이게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뭐죠? 이거 파슬리랑 뭐 양파, 파슬리, 양파, 토마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피망 등을 올리브유와 소금 또 이제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먹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어떻게 어울려지냐면은 김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수십 년 여기 살면서 지방에 이제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상관없이 그냥 가고 가끔가다 뭐 라면, 그러니까 장기 출장을 가면요. 그냥 가서 뭐 라면 하나 어떻게 구해서 또 우리가 아는 뭐죠? 이런 타바스코 이런 걸 해서 그냥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한테는 비나그레치를 소개해주면 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추기름 같은 거 써서 매콤하게 하면 잘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돼? 김치를 먹는 역할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매워서 김치를 음식과 먹는 데인데 그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이제 여러 조화 중에 하나가 신맛이 중요합니다. 신맛. 그러니까 김치의 신맛 때문에 음식을 먹다가 김치를 하나 먹게 되면 입이 확 깔끔해지면서 신맛 때문에 침도 더 나고 더 맛있어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핫소스만 가지고 다녀서 먹다 보면 모자랍니다. 뭐가 모자라. 입은 매운데 뭐가 모자라. 그러면 그게 바로 식초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나그레치를 이런 걸 어느 식당 가다 있으니까 꼭 주문을 해서 거기다가 약간 매운 소스를 써서 볶아서 먹다 보면은 김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잘 먹습니다. 이 다니엘님, 예, 항상 예,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이렇게 위나그레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위나그레치가 원래 프랑스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소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스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디존이라는 이제 머스타드 소스와 올리브유와 식초가 이렇게 섞여서 어떤 음식이나 뭐 이렇게 먹게 되는데, 브라질에서는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위나그레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만드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브라질에 대한 궁금한 점, 또 아까 어떤 분이 뭐 물어보셨는데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뭐 브라질 닭고기 많이 뭐 만들고 수출합니다. 제 블로그나 또 이걸 뒤에 보시면요, 브라질 닭고기에 대한 이야기 또 정리한 게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런 맛있는 비나그레치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썼고요. 이것을 또 항상 브라질 사람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 잘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왜? 양파가 있으니까. 저는 양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꼭 비나그레치가 옆에 있어야 같이 잘 어우러지고요. 이 보시는 이 사진은 연말에 한 번씩, 원래 이제 브라질 사람들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이 길거리 노숙자를 상대로 이 선교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한 30kg씩 막 제가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날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많이 나눠주고 하고 하는데, 그때 한번 만든 겁니다. 토마토 20kg 깎아서 잘라 보세요. 양파 20kg, 손 다 나갑니다. 그래서 막 누르는 기계도 사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위나그레치가 브라질 음식에서는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피멘타입니다. 피멘타. 이 피멘타는 아주 오타가 났네요. 피멘타가 아니고 피멘타입니다. 피멘타는 고추입니다. 고추, 원래. 그래서 고추 기름인데요. 이 보시는 이 피멘타 이 소스는,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고추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뭐 멕시코의 뭐 매운 고추, 뭐 동남아의 매운 고추가 이렇게 들어왔지, 예전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에도지 모사라고 해서 그냥 뭐 손가락만한 이런 빨간 게 있는데 굉장히 맵습니다. 한국의 뭐 청양고추까지는 아니죠. 굉장히,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매운 건데, 이것을 끓여서 약간 열을 가해서 식초나 아니면은 술 숙성시켜서 갈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과 이렇게 식초 하다 보면은 숙성이 돼서 이렇게 뿌려 먹으면, 기름이 한두 방울 하면은 뭐 향이 확 나니까 음식 맛이 확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느 집은 이것을 이만큼 우리 한국의 장을 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통에다 담가 놓고 몇 년간 숙성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 이렇게 열어서 덜어서 먹고 하는데, 그러면 맵다라기보다 이 향이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물과 식초와 기름과 또 이게 또 술을 조금 넣어서 확 끓여서 거기다가 열을 가한 거라면 빨리 숙성이 되니까 열로 인하여, 하여튼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멘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다 매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제가 살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먹다 보니 좀 새로운 거, 또 이렇게 맛을 좀 흥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식초와 매운 거와 이런 게 좀 섞여야지 좋은데, 요걸 아는 사람들은 찾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뭐 이만큼 큰 숟갈로 해서 마시고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두 방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멘타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것은 이제 기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냥 기름에다가 이걸 넣어서 조금 달아놓고 한 뭐 2, 3일, 뭐 4, 5일 있다가 열어봐도 당연히 고추 기름이 확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는데, 이것을 끓이느냐, 여기다가 뭐자 폴야로우로, 한국에서는 뭐더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향을 넣어서 뭐 타임을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걸 넣어서 같이 향을 우러내는 겁니다. 마늘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늘도 넣고 양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뭐 식초뿐만 아니라 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향신료를 넣어서 오랫동안 숙성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기름으로 한두 방울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떡하죠? 저도 한번 바닷가에 놀러 가서 미국에 사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았습니다. 평균 한 70 정도 되신 분들 모시고 딱 식당 갔습니다. 이게 통으로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였죠. 그 정도 생긴 이런 고추가 있는데 노란 색깔 딱 있으면 향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놓고 저 잠깐만 손 좀 닦고 올게요 갔다 왔더니 어르신들이 다 접시에 그 고추를 하나씩 쭉쭉쭉쭉 해놓은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 보고 경악하고요. 왜냐하면 한두 방울 먹는 건데 고추를 다 꺼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뭐 하시게요 했더니 아이 뭐 매운 거 뭐 우리 먹겠다고 하는데 이거 못 드실 텐데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빈속에 음식도 안 나왔는데 고추를 다 잘라가지고 하나씩 먹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벌떡 일어나신 거죠. 맵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드시지 마시지 드시라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종류가 많습니다. 고추가 파란 색깔, 노란 색깔, 그러니까 초록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있고 동그란 거, 큰 거, 뭐 길쭉한 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향이 굉장히 이게 독특하고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에게 이런 거 제가 꼭 권장합니다. 유리병으로 된 거 깨지니까 플라스틱통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을 한 방, 두 방울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이것을 고추하고도 먹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 먹어요. 고기 먹을 때 좀 한두 개씩 꺼내서 먹기도 하고요. 이게 다 매운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그냥 향만 나는 거기 때문에 안 매운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게 되면 이 향이 다 이제 융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이런 피메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거 잠깐만 쉬고요. 지금 여기 또 제가 또 보면은 좀 이런 또 질문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미시가랑 각국 이민자총은 가지말에 하는 지역이 포함이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미시가랑 각종 이민자총 아니요, 이건 뭐 어디 가도 되죠. 가도 되는데 시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라든가 해가 진 시간이라든가, 어차피 뭐 해가 지는 한 5시 어찌 되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브라질은 한국같이 뭐 네온 사인에 있어서 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일부 몇 개 이제 식당들이나 이런 거 뭐 열려 있는 곳만 있는 것이고요. 한국같이 걸어다니면서 보고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이거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이 중남미 뭐 유럽도 그렇습니다. 뭐 거의 다 그런 분위기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대로는 괜찮은데 대로에서 약간 꺾어지고 들어가든가 골목이라든가 보면은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강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기 뭐 저 사람들 딱 봐도 타지에서 온 사람이네. 그러면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잠깐 한눈 파고 뭐 후미진 곳에 들어간다라든가 하면 뒤에 와서 처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니엘님은 또 음식에 피메타를 조금만 뿌려 드시면 입맛이 확 돕니다. 역시 드셔본 분이 무섭다고 이 맛을 아시니까 분명히 이제 설명하신 건데, 고기 같은 거나 이런 거 먹을 때 브라질의 파스타도 이거 한두 방울 넣어서 먹으면요 굉장히 맛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다 융화돼서 이제 브라질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브라질은 가장 유행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뷔페, 그러니까 이제 뷔페가 되는데요. 왜냐, 80년대부터 브라질에서는 초인플레 시대에 월 막 100%, 500% 막 이렇게 올라가던 시절에는 너무나 가격이 오르니까 장사가 안 되고, 또 서민들도 주머니 사정이 이제 여의치가 않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무게로 먹는 이제 식당을 낸 겁니다. 근데 그게 유행이 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제 뷔페 식당이 많고 이런 음식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음식을 달아서 무게를 재지도 하지만, 어쨌든 이 뷔페가 이제 브라질에서 정착된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그 자리에서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동 음식, 또 뭐 일식, 중식, 그리고 이쪽 현지 음식 이런 것이 다 어우러졌고, 가장 중심적인 게 이 쌀을 먹는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렇게 모든 음식을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브라질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기만 따로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빵 종류만 한다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파스타를 먹는다고 하는데, 브라질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런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브라질 음식이 있는데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오늘은 뭐 1시간 반은 금방 넘을 것 같네요. 그래서 56분이네요. 자, 이 중에서 브라질 음식에서 또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까헤테이로라고 했습니다. 까헤테이로.
이게 까헤떼요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트럭 운전수라고 얘기하는데 트럭 운전수가 아니라 일단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뭐라 토기로 된 토기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뭐 옹기 아니면 뭐 좀 뭐라 그러죠 이거? 어쨌든 이게 솥에다가 쌀, 그러니까 밥, 여기다가 페이정이라고 하는 팥, 그리고 고기, 그리고 또 뭐 토마토, 뭐 양파 등 이런 것이 다 올라가서 볶아지는 겁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죠? 예, 이게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근데 왜 까헤떼로라는 이름이 듣느냐? 이게 까헤떼로가 원래 마부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옛날에 이렇게 마부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꼭 마부가 뭐냐면 이 뭐라 해야 될까? 그 소몰이 소를 이제 몰고 다니는 거죠. 소 몰고 다니다 보니까 짐을 싣고 다니면서 아니 어느 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소를 잡아먹는다? 아니 소 잡아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소를 매일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해도 그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그걸 튀기든가 아니면 염지를 해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들고 다니는데 끼니마다 먹기가 힘드니까 또 어제 뭐 먹고 남긴 것들이 남으니까 그럼 그걸 못하느냐. 어느 날 식사 당번이 오늘은 남은 거 다 처리한다 라고 해서 한 손에다가 다 집어넣고 볶아서 먹는 게 이 까헤떼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걸 되게 다들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누구는 나 그거 먹기 싫어 그걸 또 왜 먹어 하는데 누구는 야이씨 있을 때 빨리 처먹어 배고프면 먹어야지 라고 해서 먹기도 했었지만 이게 의외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당연히 뭐 옛날과 같이 먹던 음식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멋지게 재탄생하는 겁니다. 멋지게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빠이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각종 지역 놓는데 사실 빠이야라도 스페인 음식 빠이야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만들어 먹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와이프한테 굉장히 이제 혼나는데 잠깐만요. 빠이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뭐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잠깐만요. 원래 농부들이나 있는 것을 그대로 볶아서 먹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빠이야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볶아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누구나 쉽게 빨리 먹을 수 있고 재고도 확실하게 정리되고 하는 게 빠이야가 된 거고 또 하나는 내려가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솥단지에 이렇게 넣어서 모든 걸 이제 움직여 볶고 원래는 여기다가 페이장을 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던 페이장을.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페이장을 따로 먹고요. 또 브라질에서 한국에서는 김치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이 브라질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페이정, 팥죽입니다. 팥. 팥이라고 해서 당연히 뭐 단 건 아니고요. 소금하고 베이컨 뭐 이런 거로 뭐 향미를 감미해서 굉장히 짭짤한 맛인데요. 브라질 사람들 꼭 빠지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페이정 먹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좀 공부했다라든가 뭐 중상층 된 사람들은 페이정을 잘 안 먹죠. 왜 안 먹느냐? 예전에 나 된장찌개 안 먹어, 김치찌개 안 먹어, 나는 서양적 음식 먹는 사람이야 이런 거와 같이 좀 문화적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야 나는 서민이야 나는 꼭 페이정 먹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누구는 난 그런 거 안 먹어 왜 살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페이정이 꼭 있어야 되고요. 이 토마토 소스도 원래는 당연히 뭐 좋은 토마토 소스로 토마토로 만들기도 하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냐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계 셰프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 뭐 할머니 때부터 얘기하던 거면은 할머니가 이탈리아에서 농사 짓다가 배고프니까 저기 보니까 팔 수 없는 토마토 상품성 토마토 땅에 떨어진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끓여서 거기다 향신료 넣어서 국수 하나 삶아서 비벼 먹는 게 스파게티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 이게 뭐 금방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밀어서 가지고 이렇게 손칼국수 해주시는 것 같이 저도 그 수업에서 야 밀가루에다가 달걀 넣고 소금 몇 개 넣고 이렇게 반죽해서 썰어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먹어 라고 하는 것 같이 쉽게 만들어 먹는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게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토마토입니다. 여기서는 토마토 이탈리아노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안산 이 토마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재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었지만 이탈리아식으로 만든 이 토마토인데 둥그런 거 이런 것은 다 안 돼요. 산면도가 너무 높아서 토마토 소스 못 만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토마토 소스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먹는 거다 라고 하고요. 또 그럼 브라질에서는 또 뭐냐 이건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페이스북인데 보시는 것 같이 아이씨 어디 갔어? 예, 빠이야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사진인 것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들어가죠. 이것도 철판에 기름 두르고 거기다가 먹다 남은, 그러니까 원래는 먹다 남은 고기나 해물이나 넣고 볶다가 쌀을 넣고 볶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서 볶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환상적인 볶음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이 브라질에서도 이카헤테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남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섞어서 처리하고 빨리 먹는 거. 그래서 이게 또 지나가다 보면요, 프랑스식으로 하는 게 카솔레라는 게 있습니다. 카솔레. 카솔레가 보면은 원래 이게 이 뚝배기, 이제 기억나네. 뚝배기라는 겁니다. 뚝배기. 14세기에 프랑스에서도 벌써 시작한 건데, 이 뚝배기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카솔레라고 하는 거는 강낭콩, 소시지, 오리고기, 거위고기를 넣어 만든 프랑스의 스튜로, 또 뭐 하여튼 뭐 이런 건 요리를 담는 것은 카술에서 따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돼, 카술레 인 포르투게스. 그러면 여기 똑같이 이제 오리고기나 이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요, 이렇게 이 콩이 중요한 겁니다. 콩에 들어가서 소시지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오리고기, 거위고기 들었는데 사실은 먹다 남은 거 넣어서 한꺼번에 끓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 굉장히 맛있고요. 그래서 이 카술레라는 게 브라질에서는 또 뭐냐면 까사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사롤라라고 하면 여기서 또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양손 이 뚝배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카술레가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브라질 뭐냐? 이 페이조아다입니다. 페이조아다가 페이정이 팥을 말하는 거고요. 팥을 여러 가지 넣어서 만든 걸 페이조아다라고 해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은 강낭콩, 흰 강낭콩을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 콩을 넣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식당 가서 시키면요, 당연히 흰밥 나오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페이조아다 나오고 옆에 곁들이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고비 해퍼가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콜라드 그린스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이 못 나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콜라드 그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잘라서 마늘과 기름과 소금에 볶으면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이 페이조아다를 먹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지 껍데기나 이런 걸 튀긴 거, 그리고 요거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커서가 보이시는 것 같이 요거 보면은 그 콩 죽입니다. 그러니까 콩 회정을 만들고 난 그런 국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팥을 살짝 올려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까샤사, 사탕수수로 만든 술을 설탕과 또 라임을 넣어서 희석시켜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조아다 먹는 날은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먹는 겁니다. 평일날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두 개를 여기 딱 먼저 가서 술 한잔 먹고 요 스프를 한 잔 싹 마시면서 속을 좀 달래주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이런 이제 돼지 껍데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좀 입맛 돋궜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이 몰료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페이조아다라는 거하고 같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비나그레찌에다가 이 팥죽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걸쭉하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멘타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곁들여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페이조아다를 이제 뷔페식으로 만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뚝배기가 쭉 있는 게 뭐냐면요, 소세지, 어디면 돼지갈비, 어떤 거는 이제 말린 소고기, 또 뭐 어떤 것은 또 뭐 소갈비, 또 어떤 것은 돼지, 그러니까 우설, 또 어떤 것은 이제 돼지 귀, 돼지 족발 등 쭉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다 넣고 한꺼번에 끓여야 되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뷔페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하고요. 감자튀김도 먹고 싶겠다 하는 건 뭐 먹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꼭 오렌지를 약간 이렇게 먹어야 입맛을 좀 깨끗하게 좀 청결하게 좀 해주는 거고요. 이런 것을 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콜린 그란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팥죽이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한 뚝배기가 나오면은 요 밥에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페이조아다 한 접시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다 보면은 이걸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굉장히 맛있게 먹고, 항상 먹다 보면 입이 좀 텁텁하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신 요 비나그레치와 아니면은 이렇게 된 오렌지를 씹어 먹으면은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페이조아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카솔레도 그런 것 같이 페이조아다가 브라질의 전통 음식이고 원래 노예가 먹던 음식이라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 있습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주인들이 안 먹던 뭐 돼지 뭐 귀나 뭐 이런 것을 끓였다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카솔레라고 프랑스 요리 설명드렸죠. 프랑스 요리 이런 것 같이 콩을 넣고
부산물을 넣어서 끓인다라는 게 원래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다 먹던 겁니다. 포르투갈에서도 먹고, 스페인에서도 먹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도 먹고, 영국에서도 먹고. 이게 브라질에 와서 이렇게 바뀐 거는 브라질에서 나는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게 19세기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당시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페이조아다라고 하면은 리우데자네이루가 거기가 원산지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서 페이조아다를 먹는데 왜냐하면 이런 검은 콩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다른 데서는 이제 팥 색깔 나는 그런 팥죽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조아다가 브라질 노예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피멘타라는 거를 고추기름을 곁들여서 먹게 되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같은 날에 이런 거 하고 또 먹다 보면 이 까샤사라고 하는 이제 술과 곁들여 먹게 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사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처음에 먹으려면 거부감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겁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뭐 지방도 많고 하는데 먹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잠깐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회주하다가 노예 음식이라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고 요즘엔 아닙니다. 요즘엔 벌써 브라질에서도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이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노예는요. 그냥 쌀밥하고 회정이라고 하는 팥죽 이거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노예 수명이 뭐 5년, 7년밖에 안 되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인들이 고기를 흔하게 먹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돼지를 잡든 소를 잡으면요 그거를 최대한 다 먹는 겁니다. 더군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지방은요 소세지 만들어 먹고 대창 소주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던 거를 유럽에서 먹던 것을 그대로 문화가 남아서 먹는 건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잠깐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나왔던 건데 요즘엔 다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예가 이걸 먹을 수가 없었다. 이건 너무 비싼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싼 것이고 그리고 또 노예들도 중에 대부분 또 많은 부분도 저게 있었답니다. 뭐죠? 그 이슬람 계통에서 끌려 노예도 있었는데 그들은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요즘에 지금 다시 이제 잘못된 정보가 지금 다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벌써 이제 1시간 이제 9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